방랑 여행자를 위한 본격 여행 수다 팟캐스트 방랑 여행. 아무도 찾지 않지만 언제나 찾아오는 각설 같은 방송. 그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새로운 멘트가 있으면 좀 이순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무협으로의 산책. 이거 굉장히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기시감이 심하네요. 그래요? 네. 좀 시작 한번 해보세요. 무협으로 어떻게 산책하는 건지. 오늘은 저는 오늘 김용 선생님의 천룡팔부로 시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일단 1주천을 좀 하시면서 명상을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클릭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앞에 오프닝만 딱 듣고 이변의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거는 주는 뭔가 끔찍한 혼종이 나왔다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하이브리드의 시대입니다. 네,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 뭐 그간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잘 이제 점점 지냈어요. 따뜻해지고 있는데 아직도 꽃샘추위가 저희를 괴롭히고 있네요. 추워요 아직. 네, 공기도 너무 안 좋고 눈도 엄청 오고 갑자기. 네. 그러게요. 네, 아직까지 봄이 오려면 좀 멀었나 봅니다. 네. 절기상으로 입춘이 지나긴 했는데 이게 절기 따라가지만 아직까지는 추우니 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어떻게 아직도 추우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연속해서 따뜻한 나라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거의 끝물일 것 같네요. 따뜻한 나라 이야기의 거의 끝물. 최근에 우리 루크 씨가 이곳을 다녀왔는데 오늘 이곳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죠? 꽃보다 청춘보다 더 아름다운 라오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멘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꽃보다 청춘에서 라오스를 비슷해. 갔잖아요. 네. 내가 봤을 때. 약간 기빨리는 멘트들. 네. 오늘은 라오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워낙 유명해졌죠. 꽃보다 청춘에서 라오스 찾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거의 미지의 나라였던 라오스가 지금은 뭐 굉장히 핫하다 못해 이제는 뭐 이제 좀 약간 열기가 식었나요? 네. 이제는 좀 너무 익숙한 지역이죠. 그렇죠. 네. 살짝. 너무 많이 익숙해지고 그랬지만 아직도 라오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꿈꾸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뭐 다녀가셨던 분들에겐 추억 소환, 안 가보신 분들에겐 여행 뽐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이야기를 나눠볼까 네,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뽐뿌가 확 왔으면 좋겠네요. 아 참고로 저희가 그 네. 이변 빼고는 다 방랑 네. 이변 빼고는 다 라오스 다녀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변이 얘기를 듣고 네. 아 라오스를 좀 가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 오늘 우리 성공인가요? 이야기가 성공하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아는 이변으로서는 네. 뭐 지가 내키지 않으면 별로 뽐뿌가 안 오는 사람이라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일단 저희 소개부터 좀 하죠. 저는 방랑여행의 무게중심과 기획을 맡고 있는 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을 맡고 있는 루크입니다. 예, 저는 무풀 방지 위원회 위원장 방랑이 위원입니다. 아니 뭐 활동한 게 없어요 지금. 활동- 계속 무풀이잖아요 지금. 그럼요. 방지위원인데 방지를 본인이라도 리플을 달으세요. 그러니까요. 뭘 한 거야? 그런가요? 달지도 않고서 무슨 위원장이라고. 예. 위원장이 원래 하는 일은 밑에 사람 시키는 건데 아니 하는 일도 없으면 나중에 뭐 요코하마 간다 그러고. 예. 아니 맨날. 혼자 하는데 무슨 밑에 사람이 본인이 무풀 스스로 방지 위원회 하세요. 간사로 웅이님을 선정해서 활동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하고요. 다음 네, 저는 미모를 담당하는 릴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라오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우선 가장 최근에 저기 지난 명절 때 라오스를 다녀오신 우리 루쿠님께 최근에 라오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렇죠. 라오스는 제가 어땠나요? 가장 최근이고 그 수능님 언제 가셨어요? 저는 그 꽃보다 청춘이 방송되자마자 다녀왔어요. 2014년 가을? 오, 릴리님요? 저는 3년 전. 3년 전이면 16년이네요. 네. 제가 제일 먼저 갔다 왔네요. 네. 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겠네요. 저는 꽃청춘이 방송될 거 얼마 안 있어서 간 거라서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막 그 상업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상업화 되려고 했을 때 간 거고 이제 약간 순차적으로 2년 단위로 이렇게 넘어간 거니까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명절을 맞아서 네. 예, 딱 요즘엔 명절에 많이 이제 가잖아요. 네. 그래서 3박 5일 일정으로 해가지고 딱 임팩트 있게 네. 이제 라오스 여행을 가족들과 갔는데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또 젊은이다 보니까 자유여행으로 가야 되겠다. 젊은이 맞아요? 그럼요. 젊은이란 말은 참 신선하네요. 아니 본인이 보통 젊은이가 아니라서 젊은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젊은이들은 내가 젊은이라고 얘기 안 네. 하잖아.
젊은이 독일인.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젊은이다 보니까 자유여행을 원했었는데 여기 이제 방랑 여행의 프로 분들께서 라오스는 무조건 일단 패키지로 한번 가봐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저밖에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동조하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패키지를 끊어서 이번에 가게 됐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라오스 너무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지금 결과를 말씀드리면 순우님이 그러니까 웅이 씨가 가장 제가 부러웠고요. 그 다음이 지금 릴리님 아니, 부럽습니다. 제가 왜 부럽죠? 먼저 갔다 오신 분들이 부럽다는 말씀. 아. 네, 왜냐하면 지금 딱 갔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한국인들을 위한 관광지다라는 게 확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켠에서는 아직도 뭐 자연스럽고 현지의 그런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관광 입장에서는 좀 예전보다는 좀 너무 많이 상업화가 됐다. 상업화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그 멋진 곳을 상업화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약간 지금 그러니까요. 네네 그거 근데 이 얘기 듣고 저도 공감하는 게 제가 16년에 갔는데 제 동생이 2009년에 라오스를 갔어요. 완전 그때는 그때는 이제 동생이 20살 딱 되고 기념으로 이제 배낭여행을 동남아를 이제 길게 갔는데 그때 라오스를 다녀온 제 동생이 이제 제가 갔다 온 라오스 사진을 보더니 아 라오스는 안 되겠다. 이제는 가면 안 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도까지? 그래서 왜 야 여기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리조트를 짓고 있고 뭐 이런 지금 지어지는 건물들이 많다 이런 사진도 보여줬고 제가 갔다 온 라오스 사진을 보자마자 동생은 난 다시는 라오스는 가지 않겠다. 내가 그때 느꼈던 그 느낌이 이제는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도 근데 딱 그 느낌이 뭔지를 알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 동남아 갔던 그때쯤이랑 지금도 되게 많이 변했고 제가 지금 인도를 한동안 안 가고 싶은 이유가 제가 그 느꼈던 그 인도가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인도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 제가 가기 싫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델리 델리 공항에 그 공항철도 생겼다는 얘기 듣고서 그러니까요. 완전 충격을 받은 거야. 전 스타벅스 생겼다는 거에 갑자기 그때 내가 아는 인도가 아니야. 그쵸. 막 이런 그런 생각. 느낌으로 그냥 나만 간직하고 싶은 그 추억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루크님이 이게 약간 곁다리로 얘기하자면 이런 느낌이지. 나만 알고 있는 가수인데 되게 이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그 가수에 대해서 맞아요. 약간 관심이 떨어지는 게 있죠.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 느낌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상업화가 돼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요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블루라군 있는 방비행 같은 경우에는 뭐 강촌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들어봐. 일단은 얘기를 한번 쭉 들어보면서 네. 이게 그 릴리 씨나 제가 그 아는 그런 라오스랑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디부터 갔나요? 라오스를 딱 가게 네네네. 되면 이제 뭐 패키지나 자유여행이나 무조건 일단 공항으로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엔 이제 공항에 먼저 도착을 해서 비엔티엔에서 이제 구경할 거는 사실 별게 없습니다. 사원이랑 또 라오스의 개성문이라고 하는 빠투사이 그쪽 좀 돌아보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방비행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루앙프라방까지 가는 그런 코스로 이제 한국 분들도 이제 전 세계 관광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그런 코스로 가십니다. 그래서 저도 비엔티엔에 먼저 도착을 해서 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그냥 잠만 자는 약간 한 3성급 호텔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부터 움직이게 되는 건데 빠투사이 다들 갔다 오셨죠? 네. 그렇죠. 빠투사이가 바로 그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라오스가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개선문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게 되었는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프랑스의 독립을 맞이했는데 그러니까요. 왜 개선문을 만든지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프랑스에 있는 개선문. 프랑스로부터 독립이 됐으면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또 프랑스에 있는 똑같은 거를 만들었는지는 이해가 잘 안 근데 돼요. 뭐 사실 똑같이 생겼다고 보기는 네. 좀 어렵긴 한데 그냥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네. 개선문이라고 해서 지은 거니까. 네. 근데 뭐 그냥 이름이 개선문이지 모르겠어. 파리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기진 않은 것 같긴 한데 똑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느낌은 네. 느낌은 그러니까 있죠. 이제 있어요. 왜 이제 똑같냐는 비슷하냐는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그 생김새도 약간 그렇긴 하지만 네. 일단 거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제 위로 올라갈 수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뭉쳐야 뜬다라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네. JTBC에서 했던. 네. 거기에서 이제 꽃보다 청춘 다음에 한번 라오스를 방문해서 네. 그때 또 붐이 엄청 올랐을 때요 라오스에. 근데 그때 이제 여러 패널 MC들이 가서 개선문을 방문했는데 네. 그 이제 또 예능적인 재미를 줘야 되다 보니까 그 별로 높지도 않은 한 7층 건물 높이거든요. 네. 거기를 또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명만 올라가자 해가지고 네. 차태현 씨가 혼자 올라간 네. 거예요. 근데 진짜 미친 듯이 너무 힘든 척을 하고 막 땀 뻘뻘 흘리고 형 이거 막 머리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남녀노소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막 그냥 안 힘들었거든요 저는. 힘드셨죠.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 힘들 네. 정도로 높지가 그렇게 않으니까. 높지 않았어. 예, 근데 뭐 예능은 예능으로 네. 봐야 예능을 되지 봐야 않을까 되니까. 싶네요. 그걸 예. 또 한 번 느꼈었는데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이제 꼭대기층에 올라가게 되면 그 BNTN 전체 시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독특한 거는 그 라오스의 질서가 없이 보이고 뭔가 좀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 보면 정말 그 파리 그 에펠탑처럼 개선문의 그 광장처럼 쭉 한 사방 동서남북에 그 길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쪽에는 저 멀리 대통령궁이 보이고 여기까지 계속 도로인 거예요. 그다음에 동쪽에는 또 저 멀리 건물 하나가 또 보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된 그런 뷰를 보다 보니까 아 이것도 프랑스의 개선문의 그러네. 그런 프랑스 느낌이다. 개선문인데 느낌이 확 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라오스에서 뭐 기대했던 그런 뷰가 아닌 거에서 일단 놀랍니다. 예. 그래서 한 번쯤은 꼭 무조건 올라가셔야지. 그 뭉쳐야 뜬다 그 팀 나머지들처럼 아래에서 그냥 주저리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다니다 보니까 귀찮아서 그냥 복불복으로 그냥 불복인 사람이 올라간 거 아닌가. 근데 저도 싶네요. 거기 올라갔을 때 어디 책에선가 뭐 봤는데 거기를 연인과 올라가면은 뭐 영원한 사랑을 뭐 맹세하는 곳 이러면서 약간 이탈리아 두오모, 피렌체 두오모 같은 그런 느낌의 네.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작 뭐 거기 올라오는 연인은 정말 없었고 그냥 네. 뭐 일반 현지 사람. 지금으로 그리고- 따지면 이제 패키지 관광객들의 거의 관광 성지죠. 음. 네, 다 거기 찍고 가니까. 네. 무조건 처음에는 거기를 가야 될 거야. 다들 처음에는 거기 갔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얘기를 잠깐 하자면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루는 라오스는 일반적으로 뭐 라오스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이제 다녀온 데가 비엔티엥, 방비엥, 루앙프라방이니까 이 세 개를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라오스 지도를 보면 라오스가 되게 북쪽부터 해서 남쪽까지 되게 길게 돼 있는데 비엔티엥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좌측으로 중간 정도에 있는데 여기서 방비엥은 비엔티엥 북쪽으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루앙프라방은 방비엥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그러니까 비엔티엔에서 루앙프라방 방향으로 1, 2, 3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1번 비엔티엔에서 항공 이동으로 해서 루앙프라방으로 갔다가 루앙프라방에서 방비엥 찍고 비엔티엔 내려오는 뭐 1, 3, 2 순서로 내려오거나 이제 보통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루쿠 씨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이런 식으로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비엔티엔 들어갔다 방비엥 갔다 오는 그렇죠. 그런 루트로. 네. 그렇게 가고 플러스로 이제 루앙프라방까지 가시려면 또 비행기를 타고 가시던지 네, 그러니까 육로로 이동도 가능한데 육로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네. 뭐 3박 5일 코스라면 과감하게 하나를 빼시는 것도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방문한 거는 또 똑같을 거예요. 또 그다음에 탄루앙, 탄루앙이라는 그 탑인데 엄청 거대한 탑이에요. 약간 좀 관심이 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원입니다. 사원이 많아요. 네. 거기가 일단. 갑자기 졸음이 오네요. 네. 사원이 근데 많아요. 이게 지금 거기 뭐 라오스의 사원을 되게 많이 가는 코스긴 한데 여기는 진짜 되게 중요한 사원이에요. 지금 네. 얘기하는 사원은 네, 그렇죠. 미얀마 한번 갔다 오면은 사원의 사자만 나와도 치가 떨리죠. 공감. 네, 진짜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네. 그래요? 네, 미얀마의 진짜 사원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그 네. 불교 신자들이 거의 성지 순례로 가야 되는 수준이라. 네.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라오스도 이제 불교가 네. 거의 90% 네. 이상 믿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원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또 제가 젊은이지 않습니까? 네. 사원 별로 가기 싫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으로만 다녀왔습니다. 네. 가이드분께 말해서 네. 사원은 많이 가지 말자. 그래서 네. 한 3개 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처음 얘기하는 사원이니까 일단 들으세요. 네. 아셨어요? 막 따지고 있어. 들으라고. 아무튼 네,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탄루앙 사원은 가시면 저기 멀리서부터 황금으로 뒤덮여 있는 사원이에요. 아, 네. 미얀마랑 미얀마 스멜 막 나죠. 미얀마 스멜이 그냥 그렇죠. 스멀스멀 올라오네요. 그랬을 네. 거예요 아마. 근데 네. 여기는 뭐가 다르냐면 네. 옛날 폐허가 되기 전에는 네. 진짜 100% 황금으로 되어 있었어 거기가. 근데 전쟁이 나고 나서 다 이제 뺏기고 다시 그냥 금칠만 했죠. 그게 좀 아쉬웠죠. 미얀마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미얀마는 진짜 순금입니다. 순금만 발라놓잖아요. 네. 네, 알았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거기가 또 중요한 이유가 그 탄루앙 축제라고 해가지고 네. 라오스에서 가장 큰 축제가 있어요. 연말에 무조건 한 번씩은 하는데 이건 이제 라오스 분들께서 불교적인 그런 사상 입각하에 죽기 전에 한 번은 무조건 네. 이 축제를 참가해야 된다. 네. 엄청난 대규모로 전 국민이 다 참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폐막식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스인들이 꼭 한 번은 가기도 쉽지 않아요. 자기들 돈도 없고 교통수단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이제 저희가 관광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일단은 근데 가보시면 이제 포토 스팟으로 너무나 좋은 게 네. 모든 게 이제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미얀마처럼. 그래서 지금 이변은 감흥 제로야. 거의 영혼이 이탈하는 느낌이네요. 네. 그러면 조금만 이제 줄여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거기 이제 와불도 이제 황금으로 되어 있고 오. 그런 데서 한 번씩 사진을 찍는데 오. 저기 흥미는 척하지 마세요. 그래 흥미는 척하지 마세요. 혹시 흥미 없으신 분들도 나중에 이제 라오스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시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거기서 사진을 찍으실 때 그 벽 둘레에 네. 좀 이쁘게 조그만 탑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너무 이쁘다 하면서 탑들마다 이제 가서 막 셀카도 찍으시고 막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네. 알고 보면 거기가 무덤입니다. 음.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거기는 불교 국가니까 화장을 해서 이제 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골함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사진들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거는 라오스에서는 정말 신뢰되는 것이고 우리도 찝찝하잖아요, 사실. 근데 알아봤더니 거기에 안치가 되려면 돈을 내야 돼요, 국가에. 공산당이잖아요. 일체제 국가인데 얼마 정도 내야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안치되면. 안치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3, 4억 무조건. 3, 4억? 네. 엄청 억입니다. 비싸네요. 와, 3, 4억이요? 네, 억이 들어갑니다. 와, 저도 거기서 이거 장례업을 해야 될까요? 상당히 진짜 돈은 그쪽으로 안 갈 거예요. 네.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거기에 안치되는 게 한 900, 뭐 10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3, 4억을 다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느냐 알아봤더니 공산 국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고위층들만 네. 돈을 쓸어 담는 고위층들만 겨우 안치될 수 있는 곳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알고 가보시면 네. 이제 사진 같은 건 찍지 않으시고 좀 흥미로운 곳을 근데 보실 지금 거예요. 이제 탄루앙이 사실 그 탄루앙은 이거보다도 탄루앙은 그게 유명하죠. 부처님 갈비뼈가 있죠. 그러니까 안치돼 있죠. 네, 안치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처님 일부분이 이제 거기 있으니까 부처님이 아니라 석가모니죠. 석가모니. 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변이 또 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갈비뼈 뭐 그런 것들. 네. 그래서 그쪽에 있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가죠. 네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BNTN에서 뭘 볼 게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저는 야시장 갔던 것 같아요. 네, 야시장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사원이나 그런 개선문을 보고 나서 바로 방비행으로 갑니다. BNTN에서는 지금 잠만 잔 거야. 네, 잠만 자고 바로 찍고. 방비행으로 가야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만약에 라오스를 처음 가시게 되면 네. BNTN 이거 볼 것도 없고 이거 뭐야 막 실망하지 마시고 이변처럼 바로 방비행 가시면 이제 미칩니다. 그쵸. 이제 그때부터 바로 방비행을 꽂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패키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 간 데를 갔을 거예요. 아마 방비행까지 가는 도중에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 쇼핑센터 가야죠. 쇼핑센터는 마지막 날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릴리님? 아니 근데 그거는 일정마다 패키지 다르긴 일정이 다 달라요. 달라서. 그런가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날 갔는데 이제 가는 도중에 있는 게
좀 듣기만 해도 좀 지루하긴 하지만 사원 아닌가요 또? 아이 사원은 저 이제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소금마을 소금마을, 그리고 젓갈마을. 젓갈, 네. 민물에서 민물 젓갈인가 보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 민물이라고 유추하셨죠? 거기는 내륙이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륙이니까 당연히 민물 젓갈이죠. 전 이번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에 여러 국가들 있잖아요. 베트남부터 미얀마 뭐 이런 거 다 네. 있는데 유일하게 내륙인 곳이 그쵸. 라오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소금이 나고 어떻게 젓갈을 만들까 네. 이렇게 생각을 강산에서 해봤는데 나나 보죠. 강산에 난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이변 어느 거요? 소금 소금이요? 어떻게 소금말 같은데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었을까요? 소금 암염? 강산에서 하면? 소금은 왠지 그 민물하고 바다가 약간 합류하는 데서 바다가 소금이 어디 나올 있어요? 것 바다 같습니다.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데 바다랑 좀 가까운 민물에 소금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가요? 네, 아무튼 소금말 하면 너무 네, 지루한 거예요. 일단 듣기만 해도. 그래서 가기 싫었는데 일단 내륙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네, 이제 호기심을 간 거죠. 네. 가봤더니 멀리서부터 막 연기 막 뭐 물이 막 다 끓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네. 물을 끓는 거죠. 알고 봤더니 라오스의 지하 딱 그 부분에서만 암염층이라는 곳이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그 소금 물을 계속 이제 끌어올려서 그거를 계속 넓은 공간에서 끓이게 되면 소금이 남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끌어오는 그 물 맛도 봤는데 진짜 소금의 맛이 나고 소금 맛이 나고 이제 만들어진 그 소금 맛을 봤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그 소금으로 젓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건 맞히셨어요. 민물. 생선을 정답. 이용해서 젓갈을 만든 약간 그런 건데 일단 그 소금 마을을 가시면 그 분위기 자체도 좋고 네. 이제 소금도 맛볼 수 있는데 소금의 맛이 어떻게 다르냐면 먹어보게 되면 그 그냥 소금 같은 경우에는 끝이 약간 쓴맛이 약간 네. 맴돌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소금은 끝까지 부드러워요. 그냥 짠맛인데 빨리 이제 그 짠맛이 사라지는 약간 그런 느낌? 태양초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가보시면 소금 같은 거를 꼭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다녀왔어요 소금마을. 어떻게 다녔어요? 패키지 가셨거든. 뭐 덧붙이신 얘기 있으면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소금마을에서.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하실 거는 가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들러붙어가지고 팔러 오나요? 아니요 팔지 않아요. 이제 순수한 애들이에요. 이제 과자 같은 것도 이제 막 주고 이 정도는 좋은데 그 조심해야 될 게 돈 같은 거는 절대 돈 달라고. 돈 달라고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직 그렇게 떼묻지 않았어요. 라오스인들이. 근데 우리가 먼저 이제 돈을 주게 되면 그들을 좀 이제 안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은 절대 주지 않으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뭐 수능님은 이렇게 그냥 듣고 있는데요. 네, 그래요? 네, 평소에 말을 많이 해서 오늘은 좀 들어야겠다. 아니 소금마을에서 감흥이 저처럼 이렇게 없으셨나요? 그런 건 없었고 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막 엄청 신기하진 않았어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아까 그 답을 모르셨던 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다른 말씀 안 사람들이 얘기할 하셨군요. 걸 기다렸으니까. 네. 네. 그냥 뭐 신선했죠. 왜냐면 소금을 만드는 것 자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뭐 날도 더운데 거기서 불을 떼면서 끓이니까 좀 더워서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지.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흥이 없는 사람이네요. 네. 전 더운 게 질색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있었어요. 라오스 제가 이번에 겨울에 갔었잖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기후가. 그죠? 네. 근데 여름에는 너무 방금 웅이님처럼 너무 더워서 막 힘들다 스트레스 유발되고. 네. 근데 겨울에 되니까 이제 나시를 많이 입고 다녔었는데 낮에는 너무 좋고 밤에는 좀 이렇게 가디건이나 네. 그런 거 한나 정도 걸치는 그 수준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게 되면 겨울에 가시는 거 좀 네. 강추. 동남아는 뭐니 해도 겨울이죠. 그렇죠. 겨울인 거죠. 건기에 가야 돼요. 건기에. 건기에도 가야 되는 것도 그렇고 한국이 추울 때 또 따뜻한 데 간다는 그런 또 좋은 점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좋았었는데 일단 이제 또 타고 가다 보면 젓갈마을도 있는데 젓갈마을은 딱히 그렇게 감흥은 없었어요. 가서 그냥 젓갈 좀 드셔보셨나요 거기서? 먹기 싫었어요. 일단 딱 비주얼에서 저는 좀 약간 네. 입맛이. 현지인의 그런 걸 잘 못 먹는 초딩 입맛이기 때문에 아니, 한국에서도 한국 시대 가려서 먹지 않아요? 가려서 먹죠. 네. 케이크 좋아하고 스파게티 먹고. 단 걸 좋아하는 전형적인 초딩 입맛이기 때문에 네. 젓갈을 먹었어도 맛이 있다 없다라고 평가를 모르겠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네. 제가 다음에 라오스 가면 그 젓갈 가져와가지고 좀 고기에다 싸서 먹어야 되겠네요. 아주 맛있을 것 맛있겠다. 같습니다. 예. 무슨 젓갈인지도 모르면서 저는 당당함을
그러니까 민물젓갈 한번 먹어보고 싶긴 했는데 아무튼 네. 그냥 스킵을 네. 했고 네. 아무튼 이제 버스를 오랜 시간 타고 가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가 이제 몇 들릴 시간이나 수도 타고 있고, 가죠? 한 6-7시간 갔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꽤 기네요. 또 패키지다 보니까 들릴 공간도 있고 네. 막 이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독특했던 게 그렇게 이제 차로 멀리 이동을 하다 보니까 휴게소가 또 잘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때 휴게소 들르셨어요? 우민님 없었죠? 아니 약간 코스 다른데 응.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방비행 BNTN 구간에서는 휴게소를 안 간 것 같은데 그 루앙프라방에서 방비행 넘어가는 길이 되게 멀어요. 그래서 그때는 휴게소 한번 들려서 식사를 하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현지인들이 다니는 그런 휴게소. 휴게소가 뭐 규모가 어떻게 뭐좀 괜찮았어요? 먹을 거 팔고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휴게소 같이 그런 건 아니었는데 왜 인도 같은 데 가다 보면 이상한 마을 같은 데서 밥 먹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그래도 약간 좀 차도 되고 시설이 좀 있는 그런 휴게소. 카페도 있었고 카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카페도 생기고 네. 이제 쇼핑몰도 생기고 네. 엄청 번화해졌네. 네네네 음식 같은 것도 그리고 화장실도 되게 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 라오스가 화장실이 아직도 너무 열악합니다. 네. 그래서 화장실이 민감하신 분들은 좀 작정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 휴게소는 또 이제 그나마 이제 괜찮아요. 가뭄의 단비처럼 너무 좋아.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예민한 것 같은데 그럼- 화장실에 네. 대해서. 전 안 동남- 예민입니다. 진짜? 동남아 갈 때는 근데 어느 정도 좀 그거는- 내려놓고 가시는 게 맞긴 맞죠. 네. 근데 동남아 여러 군데 다녔는데 라오스가 특히 심해요. 정말. 그러니까 라오스 가이드 분들까지도 제발 이거는 양해를 해달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어떤 상태죠? 뭐 길에 돌덩이 세워놓고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저그 저는 중국에서 중국 다니면은 진짜 시골은 네. 정말 황당해요. 막 그 화장실 가라고 내려놨는데 네. 그냥 돌만 세워놨어요. 돌을 예, 그냥 그런 벽돌 있잖아요. 네. 그냥 구획만 나눠놓은 그 거예요. 벽돌만 몇 개 세워놓고, 오. 예, 그 화장실이라고. 그러면 쌓이면 이제 치우고 약간 그런 아니, 느낌인가? 그 밑에는 뚫어놨죠. 아 뚫어서 예, 밑에는 뚫어놨는데 그냥 돌덩이만 있어요. 돌덩이 그 몇 개. 그것도 그 다 가려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몇 개만 있습니다. 예. 그런 데가 많아요. 중국은 이제 워낙 화장실로는 악명이 높았으니까 근데 그렇긴 하는데 예. 여기는 뭐 화장실이 어떤가요? 얼마나 열악하길래? 그러니까 일단은 그 푸세식도 아닌 것이 수세식도 아닌 내려야 것이라는 되죠? 느낌이죠. 예, 물을 내려야 물 되고 이렇게 예. 바가지로 바가지인 곳도 있고 요즘에 이제 발전해가지고 그걸 쫙 싸주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럼 열악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죠. 동남아에 그냥 기본 네, 딱히 열악한 것 같진 않고. 동남아 지금 기본이- 말씀드린 게 예. 휴게소 말씀드린 아, 거고 휴게소. 휴게소. 아, 예. 열악한 곳은 너무 뻥 뚫려 있어요. 예. 뭐, 그쵸? 제가 좀 열악한 표현을 곳은- 하기는 좀 그런 것 네. 같고 그래도 남자들은 그나마 좀 열악해도 좀 낫죠. 맞아요. 체류 시간이 짧으니까. 아니 여성분들은 그 열악한 곳을 가시겠다고 그렇게 줄 서서 기다리셔서 그래서 좀 안 됐지. 되게 많은 걸 내려놔야 그렇지. 동남아나 뭐 아시아 특히- 쪽 특히 여자들 같은 특히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몽골 여행 갔을 때도 다 내려놓고 그냥 예. 거기 그냥 풀에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살아남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본 게 기저귀를 가져갈까. 디펜 급할 때. 좋은 생각이네요. 이번 요코마 가져가실 건가요? 하나 사드려야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요코하마 갈 때. 생일 선물 기대해. 뭔 생일 선물 기다리는 한다고 그냥 헤비로 사줘야겠다. 뜬금없는 생일 선물. 생일 선물로 내가 기저귀 선물 선물을 기저귀 선물 줄 테니까. 아무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직도 방비행은 도착 안 했죠. 방비행을 이제 가보시게 되면 이제 거기에 뭐 여행자 거리도 있고 막 그런 뭐 유흥거리를 예. 즐기실 수 있는 곳도 있고 왜 그것부터 보였냐면 이제 밤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이변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부터 얘기를 드리면 거기 여행자 거리 쪽에 사쿠라바라고 사쿠라빠는 뭐죠? 라오스에 클럽이 있습니다. 아, 저는 네. 클럽 유명한데. 진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시죠? 왜냐면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너무 옛날에 많이 가서 이제는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런가요, 웅이님? 아 이게 여담인데 네. 예전에 홍대 클럽을 그렇게 다녔어요. 네. 홍대 클럽을 이변이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같이 다니던 친구도 뭐 일명 재즈정이라 불리던 친구도 있었는데 이 얘기는 별로 불필요할 것 같아요. 불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옛날에 엄청 다녀서 네. 전 왜 그렇게까지 가나라고 싶을 정도 다녔으니까 아마 네, 클럽에 그래서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겠죠. 이제는 이미
클럽계는 제가 떠난 지 오래라서 네네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소시적에 네. 이제 홍대 이런 데 네. 좀 다녀봤는데 네. 아 진짜로? 그럼요. 뭐, 대학교 뭐 때. 이렇게 다 왜냐면- 좋아하던 사람들이었지? 저는 네. 흥이 많습니다. 사실 기본 탑재되는 것으로 요즘 네. 지금까지 이미지 관리 때문에 좀 말씀 안 드렸는데 아, 흥이 그 많아서 흥을 예, 몰랐네. 아. 관리가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예, 저도 딱 사쿠라빠 보면 알아요. 예. 그랬는데도 이렇게 감흥이 없을 정도의 상태여야 되는데 사쿠라빠는 일단 다릅니다. 보시면 뭐가 다르죠? 일단 구조가 달라요. 일단 클럽은 되게 폐쇄적 공간에서 네.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춤추는 그런 클럽을 생각하실 텐데 네. 여기는 일단 개방이 돼 있어요. 약간 좀 뭔가 뭐 마이애미나 네. 밤 약간 휴양지에 있는 또 무슨 나는 또 마이애미 다녀왔다고. 스테딘바 저는 근데 네. 사쿠라바를 다녀온 제 입장에서는 그냥 외국의 펍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펍 아. 느낌이죠. 근데 스테이지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춤도 출 수 있고 또 한 가지 독특했던 거예요. 그때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야외로 이어지는 공간이 맞아요. 있는데 거기에 모닥불을 피울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둘러앉아서 이제 해외 뭐 외국인들 그 독일인들 무슨 태국인들 막 다 젊은이들 예. 라우비어를 딱 한 잔 마시면서 좋아하시는 라우비어 예. 딱 마시면서 그 분위기 자체가 클럽에서 언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사쿠라바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사쿠라바 몇 아니, 사쿠라빠 시까지 직원이야? 몇 시까지 노셨어요? 사쿠라바 이후로 거기서 네네네. 차를 빌려가지고 또 다시 딴 그 스팟 한 군데 더 있어요. 그쪽까지 또 가는 루트가 있거든요. 스파 가는 거기까지는 안 그쪽에 가봤어요. 이제 네. 또 다른 그쪽에 그 파티하는 쪽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쿠라바에서 이제 다 1차로 놀고 네네. 그 사람들이 또 그 시간에 또 이동해서 또 노는 장소가 또 있어요. 네. 그걸 차를 대여를 해가지고 또 가서 노는 건데 좋다. 그 사쿠라바 사람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왜냐면 사람들이 2차까지 같이 가는 거야. 그거를 즐기기에 너무 시간이 짧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잠시만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근데 사쿠라바 안에는 뭐 당구 치는 거 있었나요? 당구 그런 거, 그렇죠. 예, 그런 그런 거 거 있어요. 있고 예. 뭐 그러니까 그냥 되게 자유롭게 술 마시는 그런 펍 같은 느낌인데 2차로 이제 꽐라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가는데 그냥 다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저도 2차까지 갔는데 재밌었어요. 아주 바람직한 곳이군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이상한 곳이 아닐까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다 같이 관광객들이 근데 이제 요즘에는 패키지 코스로까지 지정돼서 아 진짜로? 어르신들이 춤을 엄마야. 미친 듯이 추는 정말요. 미친 이제 막 중간에 막 아파트 이런 거 노래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노래는 세련하게 나오는데 거기 이제 아파트 춤을 추시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막 그 아파트 네. 노래 나오죠. 저기 차오프라야강 방콕에 가면은 선상 파티 하시는 그 패키지 분들 깜짝 진짜로 배 지나갈 때 아파트 깜짝 나옵니다.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래요. 사오파라 강도 나와요? 예. 저 여기 다른 강도 무조건 나와요. 아, 예. 네, 멜콘 강도. 아이, 패키지 손님들이 무서워.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거기 사쿠라바를 가시면 예. 그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 부모님이랑 가셔도 부담 없이 가셔도 맞아요. 된다. 예.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예. 그때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남아 가시면 이제 해피 벌룬이라고 있잖아요. 아. 네, 풍선 모양으로 하는데 이제 이산화 질소여서 예. 살짝 이제 흡입하게 되면 한 10, 20초간 약간 몽롱해지는 그런 거가 예. 있는데 재작년에 한국 분이 그걸 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 진짜? 네, 남자분께서 그 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로 이제 그냥 지정을 네. 했습니다. 네. 법적으로 이제 처벌받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제가 갔을 때도 버젓이 한 2,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네. 절대 구입하지 마시고 예. 왜냐면 또 만약에 호기심으로 했는데 옆에 분이 이제 꼰지르게 되면 또 큰일이 날 수도 전문 있어요. 용어로 꼰지는. 네. 그렇죠. 예. 뭐 들어봤는데 뭐 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뭐 기분 좋고 그런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네.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춤만 엄청 추다가 예. 이제 숙소로 돌아오셔서 라오비어를 한 잔 마시고 주무시면 될 것 뭐, 같습니다. 물론 뭐 그냥 비밀로 덮어서 안 걸리면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런가요? 예.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일단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막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죠.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가서 네. 네덜란드에서 대마 합법인데 음. 네덜란드에서 대마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그런 분들이 계신데 우리나라 형법 구조상은 내국인의 국외범이라고 네. 내국인은 국내에서 처벌받는 그런 범죄 행위를 외국에서 해도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마가
그 네덜란드에서 합법이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내법에 의해서는 불법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 대마를 해도 예, 처벌받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싸이월드에 본인 싸이월드에 자기 네덜란드에서 대마했다고 사진 올려놓은 거죠. 근데 이제 어느 경찰관이 그 싸이월드 이렇게 막 그냥 랜덤으로 보다가 뭐 얘는 뭐지? 왜 이거 대마하는 사진 올려놨지? 해서 수사를 해서 잡혀갔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랜덤 네. 파도 타기에 무서워. 랜덤 파도 타기를 무섭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인스타 제- 같은 것도 조심해야겠다. 나이대가 네. 나오는구만. 랜덤 파도 타기. 싸이월드. 아, 정말. 예, 어쨌든 국내에서 처벌받는 그런 행위를 범죄 행위를 외국에서 해도 처벌받습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죠. 네. 예를 들어서 그 대마가 합법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폴란드에서 대마를 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걸렸다. 네. 그러면 폴란드에서도 처벌을 받고 네. 국내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최악이네요. 네, 그렇죠. 조심들 하세요. 네. 하긴 가장 최악은 중국에서 이제 걸리는 거고. 중국에서 일단 걸리면은 국내에서 처벌을 받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걸리면은 중국에서 걸리면은 아 나는 대한민국에서 처벌받고 싶다. 내 죄값을 대한민국에서 치르고 싶다. 이렇게 정말 기도를 드리게 될 겁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진짜 네. 그 방금 벌룬도 인스타 보면 지금까지도 네. 그 자랑하려고 사진 엄청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수사기관에 얘기하면은 바로 다 듣고 계신 분들 당장 지우세요. 당장 네. 지우세요. 저희 방랑여행을 들으신 분들만 특혜입니다. 그거 살려드린 거예요, 저희가. 네네네. 여기 이제 클럽에서 엄청난 유흥을 즐기고 이제 어떤 게 있나요? 라오스는 액티비티의 천국 아닙니까? 네.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패키지가 하루에 액티비티를 싹 몰아놓으셨더라고요. 아 이거 안 너무 지치나 좋아. 그러면은? 너무 좋아, 너무. 왜냐면 하루 종일 노는 날이지 뭐. 그러니까 한번 딱 놀고 그 다음에 쉬겠다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유여행을 가게 되면 네. 액티비티도 뭐 하루에 한두 개 하고 이제 좀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갔는데 한 6개를 하루에 싸그리 다 하시는데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하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다 몸이 되죠. 가는 대로 그 데려다 주는 대로 가서 이제 즐기고 또 하고 가고. 오면 되지. 패키지의 장점이죠. 내리세요, 밥 먹으세요, 뭐 타세요, 어디서 모이세요 이런 거. 네. 내가 뇌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팔 벌리고 있으면 이렇게 장비 다 해주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액티비티가 바로 버기카라는 게 있어요. 버기카 다른 나라도 있으니까 카트처럼 생겼는데 오토바이처럼 이제 오토 진동으로 가는 건데 라오스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그 나중에 나오는 블루라군이나 그런 여러 가지 곳을 갈 수 있게 하는 교통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라오스는 다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달리게 되는데 제가 하나 임팩트 있었던 거는 그 비포장 도로고 막 흙먼지 날리면서 이렇게 타잖아요. 가게 되면 거기 또 라오스가 자연이 많다 보니까 소들이 막 엄청 돌아다니는 소들이. 그러면 한 번씩 로드킬도 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걔 불안한데 걔네들이 우리 그 버기카들이 한 무리가 오게 되면 뒤에서 그걸 감지하고 그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딱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허공을 계속 보고 있어요. 왜 저러고 있지? 알고 봤더니 다른 동물들 떼들이 지금 오게 되는 거라고 감지를 하고 그걸 이제 딱 멈춰 있는 거죠. 떼들이 다 지나가게 되면 그때서 이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동물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버기카 같은 그 루트에 있는 공간에서는 이제 직접 현지에 사시는 라오스 분들도 이제 다 살고 계신데 약간 좀 미안함 감도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가정집들인데 그 사이를 흙먼지 날리면서 이제 가는 게 좀 약간 좀 도덕적으로 뭔가 좀 그게 있었는데 도덕적으로 뭐 거기가 있다기보다 영상은 너무 신나서 타고 다니던데. 일단 후 진짜 신나긴 했어요. 너무 신나긴 했는데 예, 그나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아니 합리화를 하자면 그 라오스 분들은 약간은 이제 딴 말인데 정말 그 소승불교의 국가로서 무력이 없어요. 소승불교까지 나왔어. 그럼요. 다르잖아요. 무력이 없어요. 무력이 원래부터가 네.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런 무력이 없는 곳인데 딱 하나 무력이 있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네.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 무조건 하나는 사는 게 평생의 목표이신 네. 분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오토바이 어린애들도 막 타고 다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내다 보니 흙먼지 이런 것들은 예, 네. 다들 뭐 익숙해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합리화는 했었던 거죠. 그래서 버기카를 신나게 타셨는데 흙먼지랑 막 먹고 도착은 블루라군까지 간 건가요? 뭐 블루라군도 있고 음. 또 그 전에 이제 거기 현지 네. 초등학교 방문해서 패키지 가면 초등학교 가나 봐요. 왜냐면 웅이님도 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거의 근데 동남아 가는 패키지들은 거의 코스예요. 아 다른 것도 그래요? 네. 왜 가죠? 저는 패키지를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보면은 프로그램 중에 보통 그 현지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애들 뭐 선물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죠? 모르겠어요. 뭐 교류 뭐 이런 거라서 그런데 어른들은 생각보다 좋아하더라고요. 조그만 애들 보면서 뭐 내가 뭔가 좀 도와준다라는 그런 마음. 뭐 어렸을 때 뭐 향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우리가 도움 받았을 때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렇게 라면 같은 거 한 박 사가지고 애들 뭐 나눠주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진짜. 근데 이제 이거는 패키지에서 보통 하는 경우도 있고 가이드 성향마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의도가 맞을 수도 있는 게 저는 이제 낙솜 초등학교라는 곳을 갔는데 아예 가면 이 간판 자체가 한글로 낙솜 초등학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한국 선교사분이 이제 도움을 주셔가지고 만들어진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희 한국 분들이 가서 이제 또 아이들 어떻게 지내는지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웅이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웠던 거 가니까 이제 전기가 잘 안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막 공부를 하고 칠판에서. 근데 거기서 또 한국어도 공부를 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갔을 때 막 안녕하세요 하면서 한국말로 인사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절대 주시지 마시고 남는 이제 과자라든지 그런 것들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버기카를 타고 그 주변을 다 돌 수가 있는데 저희 이제 가장 기대했던 곳은 바로 블루라군이잖아요. 그래서 블루라군을 버기카를 타고 갔습니다. 웅님도 그때 버기카를 타고 갔나요? 네. 그러니까 잠깐 설명드리자면 네네. 그 꽃보다 청춘을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잠깐 보셨던 분들은 뭐 그 출연했던 출연자들이 뭐 약간 되게 맑은 그 물속에 다이빙하고 막 물놀이 하던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변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가 이제 라오스에서 사진만 제일 봤죠. 유명하고 사진.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거길 가려고 라오스 가는 거죠. 예.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통칭 블루 라군이라고 불리거든요. 예. 그래서 블루 라군을 보통 가기 때문에 방비행을 가는 거고 네. 방비행을 가면 이제 거기 가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액티비티나 아니면 그쪽에서 이제 물놀이 네. 같은 걸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루크 씨가 그 액티비티 했다는 거랑 뭐 버기카 타고 갔던 거랑 이런 거 다 블루 라군이랑 연관이 돼 있어서 그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블루 라군이 예전에 제가 갔을 때 그러니까 초반에 갔던 블루 라군이랑 다르게 새로운 곳도 생겼다고 하는데 그 루크 씨가 간 데는 원래 그 원조 메인 블루 원조고 뭐 요즘에는 시크릿 라군 뭐 이런 것도 새로 있는데 생겼더라고요. 그 라군들이 그냥 뭐 생긴다는 것 자체 개념이 뭐냐면 그냥 우리 한국 분들이 새로운 곳을 찾다 보니까 오 여기도 약간 색깔이 에메랄드빛이네 하면은 그냥 새로운 뭐 제2 블루 라군이 되는 거고 네. 여기는 시크릿 라군이 되는 거고 네. 다 한국 분들이 찾았대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거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작아요. 작은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네. 다른 쪽으로도 개척을 했겠죠. 그쪽으로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블루 라군을 갔을 때도 뭐 한국 분들 한 70%, 중국 분들 한 20%, 이제 유럽이나 그런 네. 서양 분들 한 10%. 네. 일본인은 없습니다. 일본인은. 네. 없는 이유는 말씀드렸나? 그 라오스가 좀 적대시해요. 예전에 일본 치하에 있었던 적이 잠시 있어서 일본인들 되게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우호적인 국가. 그래서 거기 블루라운을 가면 그렇게 그 어디지 무슨 강이라고 하셨죠? 강원도에 저 강촌 요새 강촌 됐다고. 느낌. 처럼 사람분들이 다 그 다이빙하는 모습을 다 둘러싸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사진을 뭔가 인생샷을 찍으러 갔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쉽지 않아요. 그거는 좀 염두에 두고 가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메랄드빛의 그 호수 자체는 사진하고 거의 별다를 바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푸르른 빛이 있었고 또 웅이님 말씀하신 그 다이빙 대가 있는데 그냥 자연이 만들어진
들이워진 거예요. 그냥 가지가 이렇게 네. 들이워지는데 네. 낮은 곳은 한 3m 1층짜리 네. 그 가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2층이 있는데 거기는 한 7m 정도 네. 돼요. 그래서 강심장인 분들은 이제 7m에서 이제 뛰게 되시는데 네. 저는 뭐 강심장이니까 2층에서 뛰었죠. 당연히. 네. 예, 강심장 씨의 아니 아니 수영을 잘 못하는데 네. 거기에서만큼은 좀 자신감을 얻었던 이유가 조끼를 입었죠. 구명조끼를 구명조끼를 아 입었죠. 지금은 근데 대신에 주나보네요. 구명조끼를 입으면 점프해서 입수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일단 입수했다가 다시 쏙 나오는 거죠. 빨리. 입수는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네, 그렇죠. 쑥 올라온다. 아니 그 7m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얼굴은 계속 붕 떠 있을 상태는 아니죠. 네. 이변님.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가라서 그래. 네. 뭐 문성합니다. 아무튼 근데 막상 올라가게 되면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했는데 너무 쫄려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 저는 안 뛰었어요. 아예 안 뛰었어요? 네. 저는 1층에서 뛰었는데 1층에서 뛰는 것도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올라가 보면 달라요. 그리고 밑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옛날 때는 다른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블루라군에 외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유러피안들이랑 그리고 패키지 팀 정도였어요. 지금은 이제 엄청 많이 늘어났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안 봐도 비디오야. 이거 다이빙 할래도 줄 서서 다이빙 해야 될 거야.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이빙 하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 다이빙 하네 이러면서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런 정도였었어요. 맞아, 하는 사람이 맞아.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거 옆에 보면 줄도 있잖아요. 줄 타고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아마 지금은 다 줄 서서 해야겠지만 네네. 소수의 사람들이 그거 하고 그냥 물에 들어가서 몸 담그고 이런 정도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저도 1층에선 뛰긴 했는데 생각보다 깊잖아요. 그럼 딱 뛰면 밑으로 쑥 들어가니까 저는 수영을 잘 못해서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조끼 입었으면 좀 덜 무섭긴 하겠지만 웅유님은 2층에서 안 뛰게 잘했네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물 깊이가 그 무게를 받아주지 못하고 뭐래 땅바닥으로 거의 곤두박질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 땅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야? 박혀서 예. 안 올라오는 예, 거예요. 그거보다도 나는 걱정인 게 뭐냐면 내가 떨어질 때 약간 비스듬하게 떨어져서 내 몸이 아플까봐 그 표면 장력에 의해서 내가 물에 빡 할까봐 네. 그럼요. 그게 좀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1층에서만 뛰었죠. 네. 아니, 저는 뭐 가면은 무조건 2층이죠. 2층에서 360도 회전해가지고 뛰어내릴 예정이에요. 이변 수영 잘하시나요? 가게 되면 그 영상을 꼭 찍어서 인증하세요. 네, 저는 그 어디야 래프팅 하러 가서도 360도로 돌아서 떨어지다가 옆으로 떨어져가지고 고막이 나갈 뻔했습니다. 하도 허세를 부려가지고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또 뻥이에요 지금? 나 아니요, 지금 믿을 진짜, 뻔했네. 진짜, 나 지금 믿을 진짜 뻔했어. 가능합니다. 가감해서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2층을 막상 올라갔는데 웅이님 네. 말씀처럼 줄 서서 가야 되니까 제 차례가 되잖아요. 네. 안 뛸 수 없잖아요. 거의 밀려서 뛰는 거예요. 밀려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내려갈까 했는데 초등학생 한국인 남자의 네. 꼬맹이가 네. 한 3번째 이제 뛰는 상태에서 네. 내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 너도 뛰는데 네. 어떻게 안 뛰겠니? 그래서 야 하이파이브 좀 해달라. 그래서 네. 하이파이브 하고 그래도 못 뛰겠어서 그 많은 중국분 한국분들이 다 밑에 있는데 박수? 응원의 박수 한번 주세요. 그거 한번 듣고 대한민국 그것도 내가 하고 뭔가 손발이 오그라드는 상황이네요. 영상으로 찍긴 했는데 공개는 안 할 거예요. 네. 아무튼 갠소 하세요. 갠소. 그런 오그라듦을 다 거친 후에 뛰었는데 뛰는 것도 원래 멋있게 뛰려면 그 가지에서 약간 상 위로 점프해가지고 툭 떨어져야지 멋있잖아요. 네. 저는 그냥 밑에서 이렇게 사다리 타고 내려오듯이 천천히 몸을 그냥 떨궜어요. 그냥. 값진 경험 하셨네요. 근데 아까 중요한 말씀하신 게 비스듬히 떨어지게 되면 제가 아파. 비스듬히 떨어졌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항문 쪽에 아파요? 진짜 아니 갑자기 엄청나게 큰 네. 충격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찾아봤더니 다이빙 잘못하면 항문 파열까지도 온대요. 네, 잘못하면은 진짜 음. 배 그때 엉덩이도 그렇고 배로 잘못 떨어지면 예, 다 일단은 멍들 7m 정도 점프면은 그 제대로 진짜 직각으로 입수를 해야죠. 맞아요. 안 그러면은 진짜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네. 무조건 진짜 정확히 직선으로 떨어지시고 네. 코도 막으시고 안전하게 타시려면 그렇게 딱 내리셔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블루라군이 계속 다이빙이 장려되는 이유가 깊이가 한 5m 정도라서 네. 충분히 이제 다이빙을 하고 놀 수가 있는데 요즘 그
루앙파라방에 거기 있잖아요. 꽝시. 꽝시 폭포에서도 다이빙하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1년에 한두 명씩 죽어요. 예. 그 이유가 깊이가 1m 80 정도 정도 웅이님 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웅이님 무게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데인저러스하죠. 그래서 하지 않아. 네. 이게 남이 시켜도 안 해. 하지 않아가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다르죠. 못하는 거랑 다른 네. 거지. 돈트와 켄트는 엄연히 다릅니다. 다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꽝시에서는 절대 지금 하시면 안 되고 일단 대사관에서도 장려를 하지 않는 거고 하지만 여기 블루라군에서는 다이빙을 하시되 무조건 구명조끼를 하시고 한번 뛰어보시기. 2층에서도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블루라군에서 보는 것도 괜찮지만 네. 그렇게 액티비티로 뛰는 것도 좋았는데 사실 그때 이제 제가 부모님이랑 갔잖아요. 어머님이 네. 구체구로 가셨대요. 네. 아이, 색깔은 구체구가 짱이야. 네. 그래서 되게 뭐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체구는 그 현존하는 카메라 기술로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빛깔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구체구에서 유유자적 수영을 할 수 있습니까? 수영했어요? 수영 하지 저는 않았죠. 사실 그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비하인드 저기는 스토리가 못하는 거지 있는데 못하는 거. 뭐야 불법인데 한 거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중국 그래? 특집 때 예. 그래 나중에 해주시고요. 예. 아무튼 거기는 합법적으로 예. 일단은 그- 구체구는 수영을 하면은 네. 그 600 위안입니다. 벌금.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네. 여기서는 그 에메랄드 빛깔의 호수에서 네. 유유자적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 네. 자체에서 네. 너무나 멋진 곳입니다. 네. 뽐뿌 와요, 안 와요? 오죠. 예. 블루라군은 가셔야 돼요. 예, 블루라군이 생각보다 작아요. 예. 되게 우리나라 따지면은 음. 계곡이라고 봐야 되는데 크지 않은데 또 한번 기회 되면 가는 걸 추천하고 그 루쿠 씨는 버기카 타고 갔죠. 저도 네. 버기카 타고 갔는데 그 릴리 씨는 못 타고 갔나요? 개인 저는- 개별 여행 갔으니까 뭐 저는 뚝뚝 같은 거. 빌려서 네. 맞아, 그것도 많이 타더라. 아저씨한테 혼자서 아니면 같이 갔던 친구랑. 일행들 친구랑 둘만. 둘이 했는데 음. 가격은 별로 안 비쌌던 것 같아요. 보통은 모여서 타고 가고 아니면 버스 왜 거기 보면 방비행 그 시내라고 그랬나? 아무튼 거기 메인스트리트 가면은 왜 여행사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거기서 운영하는 버스들도 많고 거기서 뭐 액티비티도 따로 예약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보통 많이 거기서. 카약 했고 음. 블루라군 갔고 버기카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버기카 되게 재밌어요. 네. 되게 재밌고 거기가 비포장이고 네. 물이 그러니까 막 그 비도 갑자기 막 내리고 그러니까 물엉덩이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물이 깨끗하진 않아서 조금 근데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물 튀기는 것도 재밌으니까 네. 타고 막 달리면 재밌어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버기카 타고 가다가 버기카가 퍼졌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길에 섰단 말이야. 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전화가 돼가지고 전화를 네. 해서 이제 차가 와서 저를 이제 픽업하고 버기카를 놓고 갔는데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네. 이거는 되게 주의할 점인데 저는 그런 케이스 봤거든요. 저랑 같이 타고 갔던 팀 중에 한 명이 네. 그 버기카 운전하다 핸드폰이 떨어져가지고 맞아. 춥다가 앞에 사고가 났어.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비포장길 가기 전에 시내를 네. 벗어날 때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차량 사고가 되니까 보험 네.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골치가 아프니까 네. 운전은 꼭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아니 그걸 보니까 네. 이게 사실 밟으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운전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런 좀 안전사고 좀 생각하셔야 될 네. 것 같고. 버기카에 대한 제가 로망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되게 신나요. 네. 되게 신나고. 버기카 제가 그 배틀그라운드 하면서 버기카로 운전 정말 많이. 쓸데없는. 배틀그라운드 뭐는지 모르죠 릴리 씨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 게임에서. 네. 근데 저는 버기카가 타기 싫었던 게 여자 입장에서는 일단 먼지가 너무 많이 나고 너무 심해. 그러니까 굳이 운전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치, 이제 차를 타고 간 건데 지금 생각해도 다시 가도 버기카 그 먼지를 먹으면 근데 하기 마스크 싫어요. 같은 거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마스크랑 주는 것도 네. 그때도 있었는데 응. 근데 뭔가 싫어서 그냥 버기카는 안 탔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방비행 안에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씩 다니고 나는 카약하고. 저는 다시 가서 뭐 이동수단 뭐 고를래 이러면 저 버기카 대신 저 그냥 오토바이. 오토바이 타고 그냥 많이 천천히 다니기에는 오토바이가 더 좋은 것 같아서 뭐 오토바이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양하게 왜냐면 거기가 방비행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무조건 이동수단 무언가를 타야지 갈 수 있어요. 자전거는 타고 가면 너무 멀고. 맞아 힘들어. 너무 멀어서 지금 릴리 씨처럼 차를 뭐 빌려서 가던가
아니면 뭐 택시 같은 걸 타고 가던가 그쵸. 아니면 버기카 타고 가던가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버기카를 고르실 때 아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도 있지만 좀 성능 좋은 거 돈 좀 더 올려서 비싼 걸 사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패키지다 보니까 다 천편일률적으로 딱 정해진 게 있잖아요. 아니 타고 갔는데 나도 너무 빠르다 이거 좀 속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있는데 왜 지나갔어? 유럽인들이 그래서 hey follow me 하면서 말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지. 그거는 운전 실력의 문제 아닌가요? 아니 저 풀로 네. 달려서 풀로 원래 다 장비 탓을 하는. 차 자체가 달라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장비 탓을 하죠? 네, 잘하는 실력이 있는데 환경이 안 되는 분. 네. 아무튼 버기카를 타실 때 좀 성능 좋은 것도 타시면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버기카를 추천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액티비티로 꼭 타셔야 될 게 카약 아까 하셨잖아요. 근데 카약은 좀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이유가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직접 움직여야 그쵸. 되니까 힘들고 그 노를 젓는 상황 때문에 경치를 정확히 볼 요번에 수 카약 없고. 했어요? 카약도 했습니다. 카약 타는데 본인이 했어요? 원래 하나씩 붙여주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하는데 어. 이제 저희는 이제 패키지다 보니까 다 같이 타면 경쟁도 붙고 재미 있으려고 그래서 1등을 해보려겠다 해가지고 저까지 풀로 이제 했었죠. 근데 그 카약은 어디서 타는 거죠? 송강 그냥 강에서? 강에서. 네. 그러니까 강비행에 큰 강이 흘러요. 네. 그걸 송강이고 그 위에가 그 저것처럼 그 어디야 장가게처럼 이렇게 정확해요.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맞아. 있어요. 그래서 그 앞쪽에 이제 숙박 시설이 들어오고 이제 거기에 시내 이제 방비행 그 다운타운이라고 얘기 너무 좀 작지만 여행자 거리. 네. 이렇게 생긴 건데 거기서 이제 카약을 타고 그 이제 상류에서 하류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는 건데 보통 이제 패키지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헬퍼가 타요. 그래서 노를 계속 저어서 우리가 내려갈 수 없으니까 그냥 도와주시는 노를 저어주시는 분이 같이 타거든요. 근데 릴리 씨는 아마 본인이 해야 됐었을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네. 네, 패키지 팀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보통 헬퍼들이 타고 그냥 개별적으로 가서 예약한 사람들은 네.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느낌이 달랐을 거예요. 뭐 릴리 씨는 천천히 유유자적하게 내려가니까 좀 재미가 있었을 거고. 천천히 유유자적하면서 내려가면서 일단 그 강이 어쨌든 좀 너무 재미가 없는 강이더라고요. 래프팅은 맞아요. 절대 할 수가 없는. 맞아요. 네, 재미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내려오면서 그냥 다 땡볕에 타는 거예요. 그래요. 타고.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막 엄청 재미있다는 그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부러웠어요. 저도 그때 부모님이랑 같이 패키지 간 거였으니까 이제 카약을 타는데 전 재미는 있었는데 이게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카약 멈춰가지고 그 가는 펍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게 재미인데 그거를 못 하고 그냥 우리는 골까지 가야 되니까 맞아. 그게 아쉬운 거야. 맞아. 중간중간에 펍에서 중간에 내려가다 보면 강 따라 가다 보면 그 여기 약간 강 옆에 언덕에 펍들이 있어요. 그러면 멈췄다 거기서 쉬고 뭐 한 잔 먹고 가는 거야. 음주운전이네요. 그렇죠. 뭐 일종의.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또 사람들 만나서 또 술도 한 잔 먹고 뭐 친해지는 이런 게 사실 재밌어요. 동남아 여행의 재밌어요. 묘미는 그런 건데 맞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못 하니까 그런 게 아쉬웠죠. 방비행이 제일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카약을 했지만 다시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냥 튜브를 빌려서 거의 맞아요. 유럽 친구들은 유러피안들은 이제 튜브 큰 거 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타고 내려와요. 타고 내려오면서 손으로 젓고. 손으로 저으면서 내려오면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데 이제 그 라오스 맥주를 먹으면서 비어라오 그걸 먹으면서 이제 그 오는데 그냥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그냥 힐링이었어요. 그냥 그 카약이 재밌었다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멈춰가지고 그 유럽 친구들 거의 한국 친구들도 뭐 있긴 한데 거의 제가 갔을 때는 그 시즌에 거의 다 유럽 친구들이 이제 지금도 거기, 그랬어요. 예. 쉬고 있는 그쪽은 다 이제 유럽 친구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음악이 엄청 크게 흘러나오고 거기서 다 같이 막 춤추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럼 어차피 물놀이 하다가 술 마시면서 타고 가다 춤추다가 보면 저기서 또 음악 가고. 소리가 들려. 그래서 맞아. 저길 가야겠다 해야 되는데 이제 못 가니까 안타까운 거지.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가게 되시면 카약을 즐기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패키지로 막 이겨 먹으려고 하고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 막 패키지 가서 이겨 먹으려고 했던 게 너무 무리수야. 아니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버기카부터 이겨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장비 좀 탓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소승불교의 국가에 가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본인의 사리사욕을 네. 채우려고.
아니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뭐 노로 이제 네. 옆에 몰려가면 막 물 튀겨서 막 저지하고 막 이런 네. 재미는 네. 있는 뭔가 왜냐면 동강 같은 경우에는 쫙 높은 데서 이제 하고 막 익사이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는 잔잔하고 네. 평지입니다, 평지. 네. 그래서 카약보다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롱테일 보트라고 있어요. 롱테일 보트라고 그건 이제 모터로 가는 건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쫙 모터로 샥 가게 되는데 아까 상류에서 이제 하루로 가잖아요. 이거는 하루 힘이 있으니까 하루에서 상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각의 느낌이 나는 안남산맥이 쫙 둘러싸여 있어요. 안남산맥이 그 라오스 전체를 뚫고 베트남까지 다 하고 한 1,100m를 계속 이어지는 1100km. 1,100km를 딱 이어지는 그런 산맥인데 정말 그 침식되고 막 융기되고 그런 그 산의 그 카르스트 엄청난 지형이라고 그러죠. 네, 카르스트 지형이죠. 너무 멋있잖아요. 가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롱테일 보트를 탈 때는 일몰 시간에 맞춰서 타시면 그 멀리서 보이는 그 산맥에서 탁 해가 이제 지는 그런 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 코타키나발루의 일몰을 또 보러 갔었었는데 그거랑 견주어도 진짜 손색이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산 자체가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라오스에 오시면 롱테일 보트를 타고 편안하게 그 경치를 보시는 것도 너무 좋고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아까 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특히 근데 거기는 물소들이 많이 있어요 곳곳에. 근데 웃긴 게 가만히 이제 물에 잠기고 얼굴만 이렇게 톡 내밀고 이제 휴식을 취하나 봐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가이드분이 롱테일 몰고 가시다가 그거 모습 보여주려고 옆에 가서 이제 좀 사진도 찍으라고 하고 그런 모습도 있어서 내가 좀 아프리카 온 거 아닌가 브라질 무슨 정글에 온 거 같은 사파리 아닌가 하는 느낌. 사파리 그러니까 느낌 현지 그러니까 밀림 사파리라는 그 느낌. 그래서 그 롱테일 보트도 무조건 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예. 근데 아까 카약도 그런 식으로 즐기면 재밌을 것 그렇죠. 같긴 근데 해요. 저 같은 경우 다시 방비행에 혹시 한 번 더 가게 된다면 저는 이제 그냥 벌룬 투어를 해보고 싶어요. 네. 제가 갔을 때 해피볼룬? 열기구. 아니, 열기구. 네. 그게 해피벌룬 투어를 매 도시마다 아니, 해피벌룬 하는 본인이 건가요? 하지 말라고 얘기해놓고서 해피볼론. 네? 변호사 옆에서 얘기했어. 쏘리. 그 강에서 제가 이제 그 일몰 때 강 쪽으로 보니까 딱 그 열기구 투어 하는 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기구가 이제 하늘에 날았다가 다시 이제 그 내려오는 걸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가게 되면 딴 건 모르겠고 열기구는 한번 타보고 근데 싶더라고요. 패키지로 가면 안 돼요. 왜냐면 금지됐어요 지금 열기구. 패키지로 가면은 정부 위험해서? 쪽에서 그게 있잖아요. 한 분이 또 사고 났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 나면 무조건 패키지에서는 그쵸, 안 금지잖아. 그래서 따로 가셨을 때 타보시는 거. 여행자 보험 꼭 드시고 네네네. 여행자 보험이 들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열기구. 그래요? 네. 투어는 그쵸. 네. 그것도 서명하고 타죠 또. 네. 죽어도 맞아요. 책임 없다. 네. 그리고 일단 그 여행자 보험이 안 되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팔. 여행자 보험 자체가 안 들어집니다. 그래요? 왜냐면 네팔을 간다는 건 에베레스트 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이킹이든 뭐 예. 등산이든 뭐 어쨌든 산에 관련된 걸 하러 가는 거니까. 예, 보험 제외 지역입니다. 가면 안 되겠다. 예. 진짜. 어쨌든 릴리 씨는 뭐 하고 싶다 열기구 타고 싶다니까 한 번은 해보고 한번은 싶었어요. 해보시는 걸로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방비행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 강에 이렇게 약간 안개가 끼면서 이 산들과 함께 어울려졌던 그 풍경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약간 구름 낀 상태에서 아침 맞이할 때 봤던 게 인상적이었고 저는 뭐 블루라군 이런 것도 뭐 그렇긴 하긴 한데 방비행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방비행 샌드위치. 샌드위치 진짜. 예,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워낙 핫해졌는데 또 방비행 샌드위치가 뭐 영상에서 볼 때는 뭐 그냥 뭐 샌드위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가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제가 빵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 처음에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날 조식을 먹어야 되는데 조식을 안 먹고 가서 그걸 사 먹었어요. 그거는 뭐 바게트 빵에 들어있는 바게트 빵에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어떤 건지 알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그게 이제 밤미 샌드위치. 네, 그러니까 밤미 샌드위치 그 프랑스령이었던 그런 곳들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맞아요. 베트남도 반미 샌드위치가 그런 네. 스타일인데 저도 베트남 가서 깜짝 놀랐어요. 오, 싼데 가격도 너무 저렴한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맛보다 네. 더 맛있어. 네. 근데 저도 반미 샌드위치 베트남 가서도 먹어봤는데
라오스에서 특히 방비행에서 먹은 샌드위치는 제 인생 샌드위치 그러니까요.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제가 먹었던 그 제일 맛있는 바게트 중에 하나가 음. 거기 방비행에 묵으면서 갔던 네. 그 숙소에서 아침 조식으로 나오는 바게트가 네. 인생 바게트 중에 그게 하나였어요. 뭐가 본인의 이제 감정과 거기서 느끼는 이제 감흥과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너무 네. 맛있었어, 진짜. 되게 맛있어서 지금은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가서 먹을 때는 뭐 안에 이제 뭐 토핑 어떤 거 넣냐에 따라서 그렇죠. 금액이 네. 좀 달라지는데 제가 그때 먹었을 때 한 만 깁 정도였거든요. 네. 8,000깁, 만깁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2만 깁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2배 정도 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렇죠. 2만 깁 정도, 2만 깁 좀 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3달러를 냈는데 좀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이어도 싸니까 제 처음 네, 갔던 네. 입장에선. 그래서 저는 이제 꽃보다 남자에서 나왔던 유연석이 먹었던 그 곳을 무조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네. 아주머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영어로 look same 하면서 했는데 영어를 못 알아듣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너무 뻔뻔스럽다. 룩세. 뭐 룩셈베르그 사람이라는 얘기인가요? 룩세임? 맞습니다. 네? 젊은이에 이어서. 네. 제가 갔을 때도 방송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 말고 옆에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엄청나겠네요. 네, 엄청 많이 있는데 이제 지금 가시는 분들이 좀 이제 작정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건 일단 2개입니다. 2명이 갔다고 해서 2인분을 시키지 마세요. 네. 너무 커요. 많아서. 크기 자체가 너무 큽니다. 진짜 너무 커요. 그리고 한 가지가 왜 그렇게 커지냐면 아까 라오스는 소승불교의 국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없어요. 돈에 버는 게 욕심이 없어요. 그냥 딱 벌만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시키게 되면 세워라 내워라 안에 이제 토핑 하나 이렇게 올리고 좀 쉬고 옆에 얘기도 한번 나누시고 그다음에 뭐 하나 또 넣으시고 그것도 넣는 것도 되게 정성스럽게 딱 넣으세요. 그래서 하나 시키면 한 10분 그 정도 걸려요. 우리나라는 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 팔고 다른 사람 줘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재촉하지도 마시고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셔서 1인분을 2분이 같이 나눠 드시는 거 이게 가장 맞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맛은 아까 좋았던 이유 자체가 그렇게 토핑 하나하나를 되게 신경 써서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뭐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먹는 거와는 차원이 네. 다를 거예요. 아마 꼭 라오스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뭐 거의 뽐뿌를 지금 강요하는 것 같은데. 무조건 네. 그것 때문에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다시 가라고 라오스는 다시 가보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부모님이랑 같이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클럽도 못 가고 뭐 자유롭게 뭘 하질 못해가지고 좀 안타까워서 나중에 다시 가보고 싶긴 한데 다시 가게 되면 방비행에서 일단 도착하면 샌드위치부터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안 가보신 분들한테 추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맛 그런 맛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액티비티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짚라인이 있어요. 짚라인. 짚라인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네. 다른 나라도 많이 있는데 독특한 건 라오스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게 산에서 산으로 엄청 길게 코스가 너무 많이 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패키지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 분은 짚라인 때문에 라오스를 선택했다. 액티비티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세계 여러 곳을 다녔는데 라오스 이 짚라인을 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되게 이제 뭐 얌전하신 줄 알았는데 한 번은 이제 매달리시니까 막 악을 지르시면서 이제 미친 듯이 타시는데 저도 타보니까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이유가 높은 곳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희열도 있지만 일단 그 맑은 공기를 느끼면서 산에서 산으로 나무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런 짚라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라오스에 가시면 짚라인까지도 액티비티로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라오스 가게 된 게 저희 아버지가 환갑이셔가지고 환갑 여행으로 간 거였었는데 제가 라오스를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성함이 이태자 석자신데 청년 이태석을 만난 것 같아서 되게 기뻤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가시니까 이게 그 뭐 일반적인 뭐 방콕 파타야 이런 패키지 뭐 마사지 받고 이런 패키지가 아니라 굉장히 스포티해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뭐 블루라곤에서 수영을 하거나 다이빙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아버지 부모님 저는 짚라인을 안 했는데 저희 부모님 짚라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왕성하고 젊게 그걸 하는 모습 보니까 도리어 아들인 저로서는 되게 기쁘더라고요. 이제 환갑인데 환갑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저보다 30대인 저보다 더 즐겁게
하시는 거 보고 이 아버지의 젊은 날을 내가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여행을 왔다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효도 여행이나 뭐 이런 특별한 기념일을 원하신다면 저 라오스는 진짜 주저하지 않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방비행까지만 얘기했는데 사실 루앙프라방도 되게 제가 좋거든요. 너무 말을 많이 했죠. 지금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짚라인까지 하고 루앙프라방 얘기도 좀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루앙프라방은 사실 루크 씨가 아마 루앙프라방을 갔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둘이 얘기했을 때는 뭐 탁발이랑 산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사진 좋아하는 루크 씨한테는 탁발이야말로 정말 탁발이 뭐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스님들. 스님들이 이제 스님들한테 봉양을 하는 거죠. 예. 식사를 아침에. 예. 본인들이 이제 뭐 음식을 만들거나 사서 먹는 게 예, 아니니까 그런 거 이제 나눠주는 행위 자체를 루앙프랑에서 거의 메인으로 하는데 그때 찍는 사진들이 정말 이뻐요. 그래서 아마 직접 갔으면 그런 생각은 별거 없어라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도리어 사진 저희 아버지 사진 찍는 거 좋아하셔서 그때 사진 되게 많이 찍으셨거든요. 근데 색감도 좋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 그러니까 라오스라는 것 자체가 뭐 약간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가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레포츠부터 시작해서 뭐 관광, 뭐 사진 그리고 이제 뭐 특정 뭐 이렇게 약간 탁발한다 체험 이런 것까지 다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되게 재밌기도 했었고 어떻게 릴리 씨는 루앙프라방 갔을 때는 저는 일단 방비행에서 그 슬리핑 버스라는 그 버스를 타고 이제 루앙프라방까지 갔어요. 이제 밤에 가는 이제 야간 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그 슬리핑 버스 같은 거 누워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 근데 그 자체가 너무 재밌는 그렇지. 체험이긴 했어요. 버스인데 근데 누워가니까 버스인데 누워 가는데 그게 또 몇 년 전에 사고가 한 번 나서 한국 분이 거기서 이제 슬리핑 버스에서 그 사고 나면서 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보고는 좀 안타깝긴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어쨌든 그때 그 가장 어쨌든 시간을 절약해서 갈 수 있는 거는 그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라서 이제 슬리핑 버스를 타고 루앙프라방에 갔고 저는 사실 루앙프라방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쪽이 제가 생각한 가장 라오스적인 풍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비엔티에는 일단 수도지만 뭔가 수도인데 되게 그때는 애매한 거예요. 볼거리는 없는데 심심한 수도. 그렇죠. 심심한 수도에다가 특별히 제가 생각한 그런 동남아의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루앙프라방을 가장 기대하고 갔고 결론적으로도 거기가 제일 좋았어요. 라오스를 돌아가게 되면 그냥 루앙프라방만 뭐 일주일 한 달, 뭐 한 달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일주일 이상은 머물고 싶었던 게 자전거를 빌려서 유유자적 다니고 쿠킹 클래스 있고 동네 맛집 다니고 저 같은 경우는 꽝시폭포가 좋아서 이틀을 연달아서 갔거든요. 근데 이틀을 연달아서 가도 전혀 진짜 너무 좋은 뭔지 알 거예요. 것 같아. 저는 충분히 릴리 씨의 성향이나 이런 걸 아니까 거기를 제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루앙프라방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숙소 근처가 이제 거의 뭐 시내가 거기도 되게 작아요. 그러면 시내에서 나가서 아침에 거기 사람들이 이제 그 시장. 하는 시장에 가서 그냥 뭐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주로 파는지 그런 거 보고 살 건 사실 없죠. 관광객으로는. 근데 아침 시장 가는 거 재밌고 저녁에 이제 야시장 가는 거 재밌고 그런 소소한 재미도 있고 음식도 어쨌든 북부 쪽이 저는 좀 맞긴 맞았어요. 방비행에서 먹었던 샌드위치 말고는 르왕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더 맛있는 게 많았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카페는 정말 이름 그대로 유토피아예요. 딱 그 정글 같은 곳에 그 사람들이 다 누워서 책 보고 뭐 영화 보고 얘기 나누고 하는데 술도 팔고 커피도 팔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딱 해 질 때쯤에 가서 이제 해 지고 딱 보면 거기 풀숲 같은 그런 정글 같은 데서 이렇게 다들 정말 내가 살면서 가본 카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카페. 가보고 싶다. 그리고 완전 자연 친화적이네. 그냥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이번 생은 잘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만큼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카페만 다시 가고 싶어서라도 저는 루앙을 한 번 더 가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여행을 동남아를 좀 길게 갔을 때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갔던 게 타이 항공을 타고
방콕에 스탑오버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엔티엔 가서 다시 이제 루앙에서 나올 때는 방콕으로 다시 이제 가는 그 저가 항공을 다시 끊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길게 가시는 분들은 그 루앙을 가는 방법이 사실 뭐 베트남 항공이든 타이 항공이든 가는 그 편만 잘 하시면 동남아를 어쨌든 라오스 플러스 방콕 가시던가 아니면 베트남 플러스 뭐 가시던가 해서 라오스를 좀 꼭 북부까지 루앙까지 꼭 다 찍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루크 씨도 이번에는 이제 그 루앙 프라방을 못 갔지만 사실 이제 뭐 라오스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패키지든 자유여행이든 무조건 루앙 프라방까지 같이 가는 일정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루앙 프라방 사실 좀 멀어요. 방비행에서도 멀어요. 많이 멀어요. 많이 멀어서 갈 때는 그러니까 비엔티엔에서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한 번은 이동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가를 타서 현지 비행편에서 로컬을 타가지고 올 때든 갈 때든 한 번은 타고 가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신 건강에도 좋아서 그렇죠. 그 루앙 프라방에서 방비행 넘어오는 것도 시간이 일반 버스 타면 뭐 맞아요. 8시간 그리고 멀미약도 드시고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막 산길을 막 버스로 왔다 갔다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위험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가볼 만한 가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되게 좋았고 아침 시장도 되게 좋았는데 저녁에 이제 야시장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야시장에 사실 파는 품목들은 동남아 다 비슷하죠. 대동소이해요. 근데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같이 갔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티를 색깔별로 이렇게 가족 티를 거기 가서 현지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입고 다니니까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아 이 팀은 가족이구나. 그리고 사진 찍어도 이쁘고 그리고 그 티 보면 그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되게 기념품 같은 거죠. 입고 다니고 갖고 와서 나중에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루앙 프라방 갔던 것도 좋았고 특히 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색깔의 폭포를 눈으로 막 볼 수 있구나. 뭐 파묵칼레나 뭐 이런 데를 못 가도 아 내가 가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비슷한 거를 봤다라는 생각도 들고 꽝시 갈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첫날은 이제 처음 갈 때는 몰랐어요. 이제 정보도 이제 많이 없고 하니까 이제 그냥 가서 뭐 놀다 갔는데 나중에는 좀 배고프고 지치더라고요. 좀 오래 있기에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갈 때는 먹을 거를 다 사가지고 갔죠. 소풍 가듯이. 소풍 가듯이 정말 현지 사람들은 거기 소풍으로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거를 다 뭐 맥주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먹을 거를 싸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두 번째 갔던 꽝시가 더 좋았어요. 먹을 거 있고 역시. 내가 좋아하는 맥주를 거기서 그 폭포에서 발 담그면서 먹을 수 있고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꽝시를 꼭 한번 가실 분들은 먹을 거 사가지고 피크닉처럼 다녀오시면 루앙 좋겠어요. 프라방에서 조금 가야 돼요. 네. 조금 가야 돼서 거리가 좀 있어요. 약간 타고 가는 거 문제가 있어가지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알아보고 좀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릴리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소풍 가듯이 좀 미리 먹을 거 준비해서 가는 것도 좋고 이거는 약간 팁인데 에너지를 조금 덜 쓰게 가려면 그 폭포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내려서 폭포를 보고 아래로 내려오는 게 좀 덜 힘든 코스고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코스인 거죠. 그러니까 차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가시는 것도 좋고요. 라오스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라오스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찜쭌? 그 샤브샤브가 있었어요. 이제 개별로 가게 되면 거기 이제 유명한 식당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딴 데도 뭐 태국 같은 데에서도 이게 쉽게 먹는 이제 동남아식 샤브샤브인데 이게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꼭 가시면 샤브샤브 현지에서 꼭 한번 드시고 진짜 루앙은 유토피아를 위해서도 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보고 정말, 싶어요. 유토피아를 못 정말 가봤네. 제가 이제까지 동남아 여행도 참 많이 다녀봤지만 그 중에 정말 손꼽히는 카페.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루앙 프라방은 자유여행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기만 게 따로 왜냐하면 이번에도 패키지로 가는 게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사진 찍을 시간 너무 안 주세요. 너무 하면은 5분 있다가 만날게요. 10분 있다가 만날게요. 아니 설명은 한 20분 30분 해주고 전문 패키저들은 그 짧은 시간에도 원하는 사진을 뽑는다는 거. 난 미친 듯 찍어서 지금 인스타에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그나마 천장 연속 사진을 천장 제가 찍어가지고. 네, 진짜. 현지
국외 여행 인솔자로서 저렇게 설명하는 시간이 제 딴에는 열심히 설명하는데 손님들은 관심이 없고 사진만 찍어요. 사진 찍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저도 이제 항상 이게 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들이 이걸 만족하는 건가 싶긴 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하다가 결국 시간을 못 주는 게 아쉽긴 한데 늘 이게 딜레마인데 어쩔 수 요새는 없이. 긴 글보다는 그냥 사진 사진 한 한 장이 더 장이니까. 중요한 네. 세상이 왔으니까. 사실 근데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할 때 음. 가끔씩 손님들이 그 얘기하세요. 그거 다 네이버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궁금하면 찾을 테니까 시간 좀 주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겠다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네, 자유로 가시면 루앙프라방은 자유로 가야 천국입니다. 되겠어. 거기. 네. 킹 클래스 들으시고 되게 아쉽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제가 네. 라오스 여행하면서 그 북부 쪽에서 먹었던 루앙에서 먹었던 그 쌀국수가 너무 이렇게 딱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거기 이제 망원 쪽에 라오스 음식점이 생겼어요. 아, 있어요. 그래서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라오스에서 자주 먹었던 그 비슷한 음식들이 파니까 거길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은 그냥 그때 그 향수가 그리울 때는 그 식당에 가서 왠지 라오스 맥주를 시키고 라오스 음식을 그냥 먹고 하면 그 그리움이 한 번씩은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비슷한가요? 음식은 네 근데 음식 자체는 뭐 거의 태국 음식이랑 비슷하기도 하고요. 태국 네. 북부 음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는 아직까지 뭐 대량으로 이제 재배하고 네. 이런 그런 기술이 없어서 농약 이런 것도 절대 없고 무조건 네. 유기농으로 네. 네, 특히 야채. 그래서 라오스 가시면 야채로 만든 음식들은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자체 맛이 중국산 달라요. 아닌가요? 중국산? 아니에요. 라오스산이에요. 네. 무조건 맛있어요. 무조건. 네. 물류비가 더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뭐 아까 소금도 자체 생산, 모든 걸 자체 생산하기 네. 때문에 무조건 가시면 야채가 들어간 음식 무조건 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강추. 라오스는 참 다양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재밌어요. 아까 방비행 얘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방비행 얘기 뭐 더 못했지만 뭐 방비행에 뭐 탐쌍이나 탐낭이라고 동굴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뭐 튜브 타고 안으로 그것도 들어간다거나 재밌었어요. 이런 것도 재밌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뭐 다 소개를 못 시켜서 좀 아, 지금 그렇지만 3분의 1밖에 얘기 안 했어. 난 나중에 따로 할래. 개인 방송 하겠습니다. 개인 방송으로 루크 오빠의 본인이 녹음해가지고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아니 왜냐면 라오스가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행을 좀 다녔는데 라오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다녀보신 분도 그렇고 처음 가시는 분도 그렇고 뭐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재밌어요. 즐겁고 재미난 그런 그 관광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같으면 들어요. 다음에 제가 만약에 혹시나 라오스를 가게 된다면 시간이 많으면 저는 이제 루앙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 국경을 넘어서 태국 북부로 해서 그렇게도 그냥, 다니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네, 맞아, 그냥 맞아. 육로 이동해서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마 라오스랑 그러니까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가 한 제가 알기로는 6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좀 길게 준비하셔가지고 뭐 라오스 남부까지 가는 그런 코스도 한번. 그렇죠. 남부 쪽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이름 빠센가? 맞아요. 네, 그쪽이 되게 좋다고 그러는데 뭐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곳이 사실은 진짜 진주 같은 맞아요, 곳들이 맞아요.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는 어쨌든 너무 관광지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곳이고 방송에 나온 지 벌써 5년이나 됐고.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동상이몽에서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거기 또 라오스 여행을 뭐 20주년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그쵸? 꽂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20주년 기념 그 여행으로 가서 네. 거기가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숙소도 되게 방송이 좋았고.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갔던 라오스는 사실 그 정도의 제가 숙소에 자지도 않았고 그런 편한 여행을 하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너무 라오스가 뜻깊은 나라였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저도 그 방송 다시 보면서 내가 안 가본 사람이라면 저 방송 보고 한번 가보고 싶겠다 이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저희가 짧지만 사실 좀 할 얘기가 뭐 루크 씨도 되게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짧지만 이거를 듣고 라오스를 가보고 싶다 아니면 라오스에 흥미가 생겼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가실 어떻게 거죠? 이변은 어떻게 좀 생겼나요? 라오스 당장 가고 싶네요. 오, 역시. 지금 웃고 있는데 눈만 안 웃고 있어요. 아니 사원만 안 가면 된다니까. 역시. 라오스. 사원 좀 덜 가면 사원만 안 가면 괜찮아요. 돼. 저 같은 경우는 3월 라오스 갔을 때는 또 이렇게 꽃이 만발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제 이름이 꽃 아니겠습니까? 예. 꽃을 또, 좋아하죠. 네,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루앙은 정말 맞아요. 예뻤어요. 강추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저희 같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뭐 루크 씨처럼 뭐 할 얘기가 더 많다고 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 라오스 추가 이야기 한번 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오늘 라오스 편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다들 뭐 할 얘기가 더 있나요? 네, 할 있는데 안 할게요. 할 얘기가 있지만 뭐 하지 않겠다. 네. 할 말 하한 하면서 저희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희 다음 편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난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